어느 날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으로 유명했지만 현대 사회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한여름밤 주인공인 현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며 그 옛날 전설들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냐? 친구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 웃기지 마. 그런 거 진작에 다 사라졌어. 현수는 콧방귀를 뀌며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고택의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간 비어 있었고 과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그곳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가볼래? 친구 중 한 명이 도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술김에 용감해진 현수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고택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 쌓인 가구들이 형체를 드러냈고 달빛에 비친 거미줄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들 겁을 먹은 듯 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수는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 주변을 비추며 버려진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불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낡은 신문 기사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싸늘한 공기가 올라오더니 어딘가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급히 도망치기로 하고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갑자기 쾅 닫히며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 중 한 명은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땅바닥에 나뒹구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형체는 과거 흑백 사진 속 남자의 모습과 똑같았고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아수라장이 된 부현수와 그의 친구들은 가까스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허겁지겁 마을로 돌아왔고 그제야 집안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무엇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소리와 목격했던 형체는 끝없는 악몽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옛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그 고택이 정말로 저주받은 장소라는 것을 인정한 듯 했습니다. 현수는 그들의 경험을 비밀로 간직한 채 다시는 그와 같은 호기심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고택은 더 이상 농담거리로 남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어둠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항상 그렇듯 학기 중에는 과제와 시험에 치이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시간이 맞고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 익숙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도서관 아르바이트에 합격해 저녁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평소 오후 10시까지 운영했는데 나는 퇴관 시간까지 도서 정리와 정리정돈을 담당했다. 가끔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9시 30분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문 밖 복도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난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발자국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나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은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지만 뭔가 기분이 꺼림칙했다. 이후 며칠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여전히 그 웅웅거리는 소리는 9시 30분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있었다. 복도를 살펴보면 아무도 없었다. 정말 이상했다. 난 점점 그 시간이 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도서관 관리 책임자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흘려듣던 그도 내 얼굴에 드리워진 진지함을 보고 약간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예전부터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가끔 있었어. 그런데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마 바람 소리일 거야.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도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도와줘. 난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서관에 좀 와줄 수 있어? 무섭. 다행히 친구는 곧바로 내 말에 응답하고 도서관에 와주었다. 우리는 함께 소리가 들리는 복도로 향했다. 그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친구는 내가 너무 피곤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꺼림칙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며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던 어느 밤 나는 드디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홀로 도서관에 남아있을 때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도서관 끝에 있는 오래된 문이 덜컹대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본다는 생각조차 두려웠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드디어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과 함께 무언가 투명한 흔적이 보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뒤돌아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다. 이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달려나와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관두기로 결심했다. 그곳엔 내 지성과는 다른 무언가 미스터리한 것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존재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 본능이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주고 있음을 믿었다. 그 경험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느낀 섬뜩함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로도 학교에서는 그 도서관에 대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도서관의 그 방이 오래전 어떤 사건의 현장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다시는 그 도서관 근처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귀족 가문이 살았다고 한다. 이 가문은 외부와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며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과 관련된 불길한 소문들을 자주 입에 올리곤 했다. 어느 날 귀족 가문에서 일하던 한 여가 황급히 마을로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물음에 그녀는 가문이 주최한 저녁 만찬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녁 만찬은 늘 그렇듯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귀족들은 모두 금빛 촛대에 불을 붙이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당은 대형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 드리워진 은은한 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하녀는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다고 느꼈다. 마치 방 구석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쾌한 기운이 느껴진 것이다. 그녀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롭고 생소한 언어였다. 그 순간 방 안이 오한이 드는 듯한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잠시 동안 짙은 암흑이 방을 뒤덮었고 이내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하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힐 듯 놀랐다. 식탁 위에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인간이 아니었으며 온몸이 짙은 그림자에 감싸여 있었다. 귀족들은 그 형체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잔을 기울였고
형체는 형체대로 무생물 같은 까마귀 눈으로 하녀를 바라보았다. 머리 뒤쪽에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귀족의 법칙을 어겼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마구잡이로 도망쳤고 그렇게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을에서는 가끔씩 귀족 가문이 저택에서 환영과 유령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다. 그 저택은 이제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남아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지나가는 이들을 떨게 만든다. 가끔씩 용감한 젊은이들이 저택에 들어갔다가 며칠 후 세상과 연결된 끈이 끊긴 듯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저택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저택에 얽힌 전설과 공포를 무시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그곳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